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롭게 사용해본 아이템들을 모아봤는데요. 이제 날씨가 슬슬 더워지는 초여름이 됐잖아요. 그만큼 여름을 준비하는 아이템들도 구매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이템들 중에서는 장단점이 좀 확실하게 있는 아이템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꼼꼼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아이템은 날이 풀리고 옷이 가벼워지면 가장 먼저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바로 제모용품인데요. 제가 또 몸에 털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귀찮지 않은 범주에서는 제모를 좀 하는 편인데 털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테이프처럼 생긴 걸 쓰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팔다리에 좀 넓은 부분에 사용을 하실 분들은 양도 양이기 때문에 이런 제모 왁스를 쓰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사용하는 제품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올리브영에 갔다가 이 네어 슈가 왁스 캔디 애플 요거를 발견해가지고 구매해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팔 부분에만 테스트를 해봤는데 진짜 제모를 한 부분에만 보들보들한 애기 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져왔죠. 안에 내용물 보시면 이렇게 강렬한 빨간색의 슈가 왁스가 들어있고요. 같이 붙이는 천이랑 스틱도 함께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구매하시면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슈가 왁스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끈적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슈가 왁스는 사용법 자체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내용물을 조금 부드럽게 풀어주고 이런 스틱으로 쓱 문질러주고 이 천을 이렇게 딱 감싸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쫙 떼내면은 여기 천에 이제 털들이 잔뜩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쾌감을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만약에 수영복을 입으려고 왁싱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영복을 입으시는 날로부터 최소 이틀 전에 왁싱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붙였다가 확 떼어내면서 자극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빨갛게 부어오르고 살성에 따라서는 이 모근이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양이면은 제 기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딱 이렇게 얇게 펴발리면서도 그때 당시의 온도가 그렇게까지 뜨겁지 않아서 여러모로 사용이 굉장히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슈가 왁스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모가 포함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네어 슈가 왁스는 올리브영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팔다리는 이런 슈가 왁스를 사용하고 겨드랑이 부분은 좀 급할 때는 면도기를 사용하고 좀 기간이 있다 혹은 내가 민소매로 좀 꾸준하게 자주자주 입을 것 같다 하면은 그냥 레이저 제모를 받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기능성 스킨케어 아이템인데요. 저는 이런 기능성 스킨케어들을 테스트할 때 약간 좀 설레고 두근거리거든요. 그 이유가 제 피부가 민감성이라서 좀 잘 안 맞는 제품들도 있지만 저한테 잘 맞는 제품을 찾을 경우에 이런 피부 고민을 좀 해결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30대가 되면서 20대 때랑은 묘하게 그 피부 고민의 차이가 좀 생겼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5가지 피부 고민 중에서 내가 한 가지 이상 해당이 된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코스알엑스 레티놀 크림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효과는 2가지 부분이에요. 모공 케어하고 주름 개선인데 제가 이 제품을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에 넣어서 2주 정도 사용을 했을 때 이런 주름의 깊이가 좀 달라진 느낌? 같은 베이스를 사용했을 때도 뭔가 이런 끼임 정도가 다르다라는 걸 느껴서 이 제품의 효과를 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은 모공이 같이 늘어지기 때문에 이런 나비존 부분 모공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아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피부 탄력을 함께 케어해주는 레티놀 크림으로 관리해주시면 모공을 조여주면서 잔주름까지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지복합성이기 때문에 모공 케어를 여름에만 하지 않고 사계절 꾸준히 해주는 편이거든요. 정말 피부 성수기를 맞이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제품을 정말 찐텐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민감성 피부가 이런 레티놀 스킨케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살짝 자극감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레티놀을 사용하면서 좀 채워지고 탈락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피부 컨디션이 나쁘지 않을 때 2주 이상 적응기를 가지시면서 꾸준하게 사용을 해보시면은 저는 이 제품의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알엑스 레티놀 크림이 함유된 성분은 순수 레티놀이기 때문에 나는 레티놀 스킨케어를 사용했을 때 효과를 별로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해보시면 코스알엑스는 좀 다르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순수 레티놀을 제외하고 피부가 예민하거나 레티놀 성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레티놀 적응기를 가질 수 있도록 서브 성분까지 최적의 배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형 자체도 부드럽게 펴발리면서 끈적거림 없이 산뜻하게 흡수되는 제형이기 때문에 봄부터 여름까지 사용하는 안티에이징 제품으로도 너무너무 좋고요. 이 제품이 올리브영에 입점을 하면서 4월 한 달 동안은 더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요즘 모공이나 잔주름이 좀 신경 쓰였다 하시는 분들은 올리브영 장바구니에 이 코스알엑스 레티놀 크림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제품도 제가 여름을 준비하면서 사용해본 아이템인데요. 일단 제품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제품은 우리가 특히 좀 회색 컬러의 상의를 입을 때 이렇게 겨드랑이 땀이 나면은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신경 쓰일 때 붙이는 겨드랑이 땀 패드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여름에는 웬만하면 또 그레이 컬러 상의를 잘 안 입는 편이긴 한데 또 그레이 컬러의 상의가 굉장히 많아요. 반팔도 있고 뭐 니트도 있고 셔츠도 있고 그래서 전부터 겨드랑이 이 패드를 사야겠다 생각만 하다가 이번에 한번 구매해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일단 사용 방법을 보시면은 이렇게 뒷부분에 이렇게 끈적끈적거리는 이런 테이프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패드는 살에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입는 그 상의에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부분을 붙이고 이렇게 딱 착용을 하는 건데 장점은 사실 이게 부위가 꽤 이렇게 넓기 때문에 진짜 그레이 컬러를 입어도 밖에 나가서 좀 덥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겉부분에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단점이 크게 있었던 게 두께감이 생리대처럼 도톰하진 않지만 어쨌든 땀을 흡수해줘야 되기 때문에 두께감이 살짝은 있어요. 약간 팬티 라이너보다 살짝 더 얇은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패드를 착용했을 때 이렇게 팔을 접고 있을 때나 이럴 때 뭔가 여기 붙어 있다라는 약간의 그런 이물감이 살짝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꽤나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니트 반팔 정도는 이걸 붙였을 때 크게 티가 나지 않을 수 있는데 좀 얇고 재질이 이렇게 부들부들한 상의 있잖아요. 그런 옷들에 이걸 붙이면은 이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두께감이 확 생기기 때문에 이쪽 라인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살짝 여기 이렇게 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살에 닿는 부분도 엄청 이렇게 보송보송 부드러워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데일리로는 좀 어렵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향수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일본에서 구매해온 루이비통 향수 오라주입니다. 이거 한번 뿌리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뿌리고 나서 그냥 바로 맡으면은 좀 상큼한 시트러스한 느낌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시트러스한 느낌이 되게 뾰족하게 좀 상큼하고 시큼하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둥글둥글해서 시원하고 되게 쾌적한 느낌이 드는 그런 향이거든요. 축축하게 젖은 흙내음이 살짝 나는데 보통 이런 얼씨암도 되게 이끼향이나 그리너리하게 푸는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근데 루이비통 오라주는 비가 오는 날씨에 이렇게 젖은 흙 위에 있는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를 이렇게 가까이 가서 향을 맡아보면은 이런 향이 나지 않을까 싶은 얼씨암입니다. 네, 이게 그리너리한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되게 향수 바틀 색상처럼 희뿌옇고 톤 다운된 필터를 싹 씌워놓은 그런 향이거든요. 제가 뿌렸을 때도 너무 좋지만 이 향을 어떤 남성분이 뿌리신다면은 그 외적인 모습이 제 이상형이라는 전제하에 번호를 제가 딸 의향이 있을 만큼 진짜 그 호드백 그 자체의 향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향에서 좀 익숙하게 맡아지는 향료가 패출리거든요. 근데 제가 패출리 향수들을 집에도 꽤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패출리를 이렇게 쿰쿰하지 않게 이렇게 부드럽게 패출리를 풀어낼 수 있었을까 싶은 급이 다른 패출리를 쓴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그리고 향수는 또 잔향이 중요하잖아요. 잔향을 맡았을 때 진짜 시원하고 좀 편안함이 느껴지는 포근함이라서 여름에 뿌리기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때 뿌리는 향수, 또 비가 오는 날씨에 뿌리는 향수들을 좀 나눠놓고 뿌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비 오는 날 소라 언니를 만났을 때 이 향수를 뿌리고 갔었는데 언니가 너 향기 되게 비 오는 날씨에 잘 어울리는 향이다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향을 맡아보니까 이 향수 이름이 폭풍우인 만큼 비 불어도 제격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덥고 찝찝하고 예민할 때 이 향을 맡으면은 저 혼자서 되게 힐링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루나 컴피 라이트 파운데이션입니다. 이거는 제가 터리 오빠 추천을 받아서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뭔가 외관만큼은 파운데이션처럼 생기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긴가민가 하면서 사용을 해봤어요. 이게 정말 오버가 아니고 외사 파운데이션의 특징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베이스였더라고요. 이 제품을 추천해준 터리 오빠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꼈던 제품이었는데, 이게 제형 자체가 되게 묽고 가볍거든요? 립으로 따지면 뭔가 에어리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느낌으로 엄청 가볍게 착 밀착이 되는데 고운 베이스 입자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피부에 발랐을 때 진짜 이렇게 모공을 착착착 메꿔주면서 정말 이렇게 깐 달걀 같은 느낌으로 매끈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제가 지금 사용한 베이스가 바로 이 루나 컴피 라이트 파운데이션을 사용한 피부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형이 좀 신기한 게 보송보송하고 끈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피부가 좋아 보이는 이런 반질반질한 광은 있어요. 이 내용물 자체가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할 예정이 있고, 저는 이런 예쁜 피부 표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립 제품인데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입생로랑 캔디 글레이즈 뉴 컬러 13호 플래싱 로제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바르고 있는 립인데요. 이 컬러가 제가 봤을 때 가장 메인이더라고요. 입생로랑 뉴 컬러가 너무 만족스러웠던 게, 제가 그 퍼스널 컬러가 봄 웜톤인데 봄 웜톤이 바르기에 톡 살짝만 얹어가지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발색해야지 덧바르면은 좀 칙칙해지고 어두워지는 컬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출시된 이 13호 플래싱 로제는 컬러 설명을 보면은 베이비 코랄 막 이런 느낌으로 소개가 되어 있던데, 이 본통만 보셔도 약간 이런 컬러예요. 딱 사용을 했을 때 봄웜이신 분들이 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입생로랑이 원래 코랄 컬러를 진짜 기똥차게 예쁘게 잘 뽑는 브랜드인데 왜 기존 라인업에 이 컬러를 진작에 넣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만큼 너무너무 예쁘게 잘 뽑혔고, 캔디 글레이즈의 광택감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런 유리알 광택도 예쁘고 되게 쫀득하게 발리는 느낌도 좋고 보습감도 좋거든요. 제가 이 컬러를 사용하면서도 약간의 단점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지금 이렇게 발색만 해봐도 이게 약간 흰기가 살짝 있는 코랄 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입술에 각질 부각 같은 게 제형으로 광택감으로 눌러줄 수는 있지만 컬러감에 있어서는 약간 그런 각질이 부각될 수 있는, 좋지 않은 컨디션이 티가 날 수 있는 그런 컬러감이라고 느꼈어요. 봄, 여름에 바르기 좋은 코랄 립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장에서 13호도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게 괜히 메인 컬러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여름이랑 약간 거리가 멀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사계절 내내 챙겨 발라야 하는 제품이기도 해요. 샤넬 핸드크림 라 크렘망 리치입니다. 제가 샤넬 핸드크림을 최근에 구매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가격으로 8만 원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친구한테 잠깐 빌려 쓴 적이 있는데 그냥 제 걸로 팍팍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큰맘 먹고 결제를 했는데, 샤넬 핸드크림이 3가지로 출시가 됐거든요. 흰둥이 2개랑 까망이 하나예요. 그래서 까망이는 조금 더 가격대가 있고 다른 라인이고, 흰둥이 2개는 오리지널 제품하고 리치, 조금 더 이렇게 영양감이 있는 제품 2가지로 출시가 됐는데, 제가 그 2가지 제품 중에서 여름에 쓸 건데도 불구하고 리치로 고른 이유는, 샤넬 핸드크림은 리치 타입도 그렇게 쫀쫀하거나 무거운 제형이 아니라고 느껴서예요.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꾹 눌러주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샤넬 핸드크림은 뭐 디자인 외관 때문에 사는 거죠, 뭐, 그쵸? 어쨌든 이거를
제가 이거 사용을 했을 때 느낀 점이 사실 핸드크림을 고르는 기준이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향이랑 보습감 그리고 바르고 나서 끈적임이 없다. 이 세 가지를 저는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향은 약간 영양감 있는 세럼 향이다. 되게 이렇게 편안하고 살짝 플로럴한 느낌이 있는 그런 향인데 향에 있어서의 임팩트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보습감. 제형 자체가 리치인데도 불구하고 꾸덕하거나 쫀쫀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형이 이런데 진짜 꾸덕하고 좀 쫀쫀한 핸드크림을 바른 것처럼 보습감이 굉장히 깊게 남아요. 시간이 지났을 때도 벨벳 같은 느낌으로 탁 코팅을 한 것처럼 되게 이렇게 부들부들하면서 촉감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용을 했을 때도 끈적거림이 남지 않는 이런 잔여감 자체도 너무 훌륭했습니다. 이 핸드크림의 제품력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핸드크림 바를 때 무겁고 잔여감 남고 끈적거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샤넬 핸드크림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이게 8만 원대 가격이 가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아이는 예쁨으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밀이야? 50ml? 50ml? 네, 그렇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새롭게 사용해본 뷰티 아이템들을 모두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